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어느덧 80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전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근로관계 종료할 때 어떤 일정한 여유를 주고 그 여유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해고 애고수당이라는 것인데요. 직장을 찾고 지역을 찾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 이제 좀 특이한 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실 해고 관련 규정들이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나마 적용되는 몇 가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해고 애고수당이기 때문에 해고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해고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 해고 애고수당도 불분명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고가 발생하기 30일 이상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과는 언급은 안 돼 있고요. 다만 근로자가 이 해고라는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하고 다음 회사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주라라는 취지인 거고, 만약에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30일치 임금을 줘서 그 임금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부 이제 수습 기간 중이나 아니면 근로 기간이 굉장히 짧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고 애고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해고의 사유가 중요하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근로자 귀책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노동자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좀 하시고 나오셔야 될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애고수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부당해고일 경우 결국은 복직을 했는데 해고 애고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늘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법원이 이제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동안 마치 관행처럼 복직을 하면 해고 애고수당도 돌려달라, 이게 사용자의 늘상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죠? 이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똑같이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통해 가지고 근로자가 승소했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더니 사용자가 그럼 해고가 없어졌으니 예고수당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거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그럼 너가 받은 해고 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몇 년 전에 이제 판결이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이제 해고 예고수당과 이 이후에 이게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해고를 받으셔서 정당성을 따지는 이 절차와, 이거 노동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이렇게 주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직하시고 나서 이거를 돌려줘야 될 의무나 합의금을 계산할 때 이거를 빼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수당을 먼저 줬는데 나중에 구제 신청까지 해서 그 합의금을 책정하는데, 그래도 이제 받은 해고 예고수당이 합의금 명목과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용자 쪽에서는 주 전체에 줘야 될 합의금에서 빼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당연히 거부를 했죠. 이거는 서로 겹쳐진다거나 아니면은 상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고 절대 공지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되잖아요. 30일이 되지 않은 기간에 예고를 했다거나 산정의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30일 이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제 한 10일 전에 하거나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그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9일 전에 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죠. 그러면은 30일치를 다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일 전에 하면은 이제 부족한 25일치만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30일치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거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제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들을 다 합쳐가지고 주 40시간 일을 하신다면 209로 나누면
통상 시급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8시간 곱하면 하루치 통상 임금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30일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해고 예고수당이 나올 겁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했습니다. 해고 예고를 했더니 이 근로자가 뭔가 좀 나태하게 일을 하더라. 그래서 사용자가 좀 너 당장 나가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고 예고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 날짜까지는 근무를 못했죠. 그리고 즉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보하는 거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나가게 되는 그 날짜보다 30일 전에 무조건 통보를 해야지만 26조에 따른 그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지급 대상이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고예고수당에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진 않아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청이죠. 다만 해고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갖고 이제 따져야 되니까 이제 노동위원회 결과를 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만큼은 확실히 하시고 권리를 찾는 부분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올려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찾기 해서 노무법인 시선으로 검색해 주셔서 질의 올려주시면 됩니다. 댓글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동백과 시선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